김경숙의 부동산 TV 김경숙입니다. 저번 영상 제가 찍을 때 감기가 조금 남아있어서 목소리가 좀 이상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감기가 너무 길게 가니까 혹시 우한폐렴이 아닌가 하고 예민한 반응을 좀 보였었습니다. 요즘에 갑작스러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그러니까 지나친 걱정보다 미리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마스크도 잘 쓰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해서 우리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취득할 때 기본적인 상식들이 많이 있는데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상식적인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새로 영상을 찍더라도 올라올 겁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도 납부를 하고 또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세도 납부를 하게 되고 또 파는 경우에 양도세도 납부를 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 납부세율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방세인 취득세에다가 또 농어촌 특별세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0.2%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다 지방교육세가 이제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0.3%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서 취득세 납부세율로 취등록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취득세율이 있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택 취득세율을 보게 되면 매매 금액별로 또는 그 면적별로 1%에서 3%까지 적용을 하기도 하고 올해부터 2020년도부터 4주택 이상 취득 시에는 4%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 이외에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이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는 4% 취득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축이 완공됐을 때 주택 취득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저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을 매수 시기에 따라서 주택취득세 1에서 3%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 멸실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세로 4%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택취득 시에 납부되는 세율을 한번 볼게요. 금액별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억 이하일 때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1.1도, 초과일 때는 1.3%를 납부하게 되고요. 또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일 때는 계단식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었어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때와 또 초과일 때가 다르지만 6억 초과부터 뭐 1,000만 원 단위별로 세율이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를 보고 참고를 해야 되는데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3.4%까지 적용을 하게 되고요. 9억 초과인 경우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3.3% 그리고 초과일 때는 3.5%를 적용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취득세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그 개정된 부분이 양도세 부분에서 1세대 1주택이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경우에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데요. 9억 초과일 때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니까 그 부분 꼭 유념하시고요. 주택 취득 시 납부세율 세 가지 금액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3주택 이하일 때 해당이 되는 거고 4주택 이상 취득 시에는 4%대의 취득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4번에 해당됐던 입주권 그 취득을 하고 그 취득 후에 신축이 완공이 됐을 때 취득 납부세율이 있는데요. 저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정비구역도 지정이 되고 하는데 2008년 3월 12일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된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지금 벌써 2020년도잖아요. 그래서 2008년 3월
12일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졌어요. 구역 지정일이 조합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구역 지정 이전에 입주권을 취득한 분 같은 경우에는 원조합원이라고 하고요. 구역 지정일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원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평형별 건축 비용의 2.96%를 납부하게 되고요.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평형별 건축 비용의 3.16%의 취득세율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취득세를 신고 기한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2020년도 2월 2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취득일이라고 하면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중 빠른 날입니다. 보통은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같은 날에 하는데 간혹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더 빠른 날로 취득일로 계산을 합니다. 2020년도 2월 21일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번에 또 개정된 부분이 2월 21일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했거나 또는 거래 계약이 무효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해제된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합니다. 이 취득세 신고 기한에 대해서는 우리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님들이 대부분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간혹 개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상 취득 시에 그 준비 서류가 2020년도부터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를 잘 안 해보시거나 오래됐거나 하는 분들은 준비 서류를 많이 잊어버리셔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 보았는데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하는 경우에 거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데요. 잔금 지급을 할 때 공동 중개로 거래를 했다 한다면 매도 중개사와 매도인, 그리고 매수 중개사와 매수인, 또 법무사 등등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부동산에 다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 권리증이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그 매수인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떼시면 되고요.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를 포함해서 떼시고요. 매수인 같은 경우는 명의를 넘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문제죠. 돈만 내시면 되니까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많게는 몇 천만 원도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꼭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고요. 예,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